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누구나 숨기고 싶은 콤플렉스는 하나씩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옷으로 가리기도 하고 화장으로 숨기기도 하는데요. 근데 쉽게 가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름이죠. 외모도 경쟁력인 이 시대에 동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름은 최대의 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JCN 건강플러스에서는 동안의 적 주름을 효과적이면서 또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니스 병원의 정영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나이 들면서 누구에게나 생기는 것, 하지만 쉽게 감출 수 없는 것, 주름입니다. 이 주름 하나가 얼굴 전체 인상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원장님, 요즘에는 20대부터 이 주름 관리를 벌써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40, 50대가 주로 하는 성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20대 후반부터 미리 관리를 하는 추세인데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노화를 예방하는 이런 안티에이징 차원을 넘어서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 다운에이징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여성분들이라면 특히 20대부터 70대까지 주름 고민 안 하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연령별로 고민도 다르고 또 치료하고 싶은 부위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20대부터 피부 노화가 시작되면서 주름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나이보다 좀 더 어려 보이기 위해서 중장년층에서 주름 성형을 선호했다면 요즘은 미리 주름을 예방하고자 하는 20대부터 이제 주름 성형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20대에서 30대의 경우는 표정주름이나 또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주름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톡스, 필러 같은 시술을 많이 하고요. 또 이마 주름이 깊어진 40에서 50대의 경우는 늘어진 피부를 당겨주고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거상술로 확실한 효과를 보기 원한다는 점에서 성형에도 이런 세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성형에도 세대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남녀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별에 따라서 원하는 치료가 조금씩 다른가요? 네, 20, 30대의 젊은 남녀층은 보톡스나 필러, 또 리프팅 레이저 등을 이용해서 미간 주름이나 팔자 주름, 눈가 주름 등의 어떤 표정 주름을 관리하기 원합니다. 간단하게 시술을 할 수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생길 수 있는 주름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40, 50대 남녀층은 주름 성형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안면 거상술, 목 거상술, 이마 거상술 등으로 이렇게 깊어진 주름을 확실하게 당겨서 처진 특성과 목선 그리고 이마 주름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원하는데요. 남성들은 이마, 눈가, 팔자 주름을 많이 고민하시고 여성의 경우는 눈가, 팔자 주름, 입술 주름 등의 다양한 부위의 주름을 개선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원장님, 이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하나둘씩 생기는 게 당연한 자연의 섭리이고 이치이긴 하지만 사실 이 주름이 정확히 어떤 이유로, 어떤 원리로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주름은 노화로 인해서 피부 진피 속의 콜라겐 섬유나 탄력 섬유 등의 변성이 일어나고 또 피부 수분이 감소하여 피부의 탄력이 떨어져서 피부가 이제 고랑해지고 처지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름의 원인은 기본적인 골격 상태, 생활 습관, 얼굴 표정, 자연적인 노화, 햇빛, 그 종류가 다양한데요. 특히 이제 자외선은 진피의 콜라겐 섬유나 탄력 섬유 등의 변성을 초래하고 또 피부 건조 증상을 유발시켜서 피부 탄력을 관장하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이렇게 파괴를 하게 되죠. 이외에도 생활 습관, 얼굴 표정, 담배, 또 무리한 다이어트 또한 주름 생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름 성형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이마주름, 안면주름, 그리고 목주름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이 이마주름은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이 있고 또 웃을 때나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그 습관적인 주름이 있는데요. 이 두 종류의 주름 개선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긴 이마주름은 이마의 근육을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데요. 평소에 이제 표정을 크게 짓거나 감정 표현을 강하게 하거나 또 눈 뜨는 힘이 약해서 이마를 찡그리는 습관이 있거나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보는 습관으로 인해서 이마주름이 자리를 잡아서 이마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주름이 남게 됩니다. 주름이 자리를 잡지 않았다면 보톡스나 필러 이용해서 치료하고요. 만약에 깊은 주름이 자리를 잡았고 피부 처짐이 동반되었다면 이마 거상술 등의 이런 수술적인 방법으로 주름을 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수술적인 방법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 혹은 주름이 그리 깊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마주름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톡스나 필러와 같은 주사요법을 이용하여 이마주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그런 원리로 근육의 움직임을 제어해서 주름을 제거할 수 있고 또 필러는 또 얕은 주름부터 깊게 파인 주름까지 볼륨을 채워주어서 개선하고요. 주입 후 하이알루론산 및 콜라겐 생성으로 인해서 피부에 탄력이 생기는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통증은 거의 없고 시술 시간이 또 짧고 회복 기간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서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 뜨는 힘이 약해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마 근육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마 보톡스 시술 시 눈이 더 처져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본적인 눈매 교정술이나 또 안검하수 교정술 등을 먼저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반대로 주름이 깊거나 처진 경우에는 수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반영구적인 이마주름 수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수술적 방법으로는 내시경 이마 거상술과 피하 이마 거상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시경 이마 거상술은 앞머리 부분과 양쪽 옆머리 부분에 두피 속에 이제 최소 절개를 하고 또 내시경을 삽입해서 모니터를 보면서 신경과 혈관을 피해서 이마 피부 부분을 박리하고 또 들어 올려주고 이제 엔도타인이라는 고정 물질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는 그런 수술법을 말합니다. 피하 이마 거상술은 이마 주름에 탁월하고 또 눈썹도 올려주면서 또 처진 눈꺼풀도 같이 개선이 됩니다. 이마가 좁은 사람들은 넓혀줄 수도 있고 또 이마가 너무 넓은 사람은 또 줄여줄 수도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 거상술은 1시간 정도 수술 시간이 소요되고 또 2-3일째 붓기가 있으나 그 이후에는 점차 빠져서 1-2주 정도 되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네, 이 이마 거상술은 비교적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하군요. 원장님, 그리고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위가 바로 얼굴 안면 주름입니다. 노안으로 만드는 가장 주된 이유라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네, 안면 주름의 경우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리프팅 레이저나 실루엣 리프팅 그리고 안면 거상술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절개나 수술이 부담스러운 경우나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리프팅 효과를 얻고 싶은 경우는 리프팅 레이저나 콘 모양으로 생긴 이런 돌기가 달린 그런 실을 삽입하여 근육을 당기는 그런 자연스러운 시술법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안면의 깊은 주름 개선을 원하고 또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가 늘어져서 확실한 리프팅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자놀이와 귀 앞쪽을 절개해서 얼굴 전체를 단단히 감싸고 있는 스마스라는 근막층까지 당겨주는 안면 거상술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피부 깊숙한 곳부터 개선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마스층, 즉 이 피부 안쪽 층부터 겉에 표피층까지 당겨주는 시술이 있다면서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면부 주름, 특히 이제 팔자주름, 입가주름이나 심술보 주름 이런 특선을 개선하기 위해 안면 거상술을 하게 됩니다. 스마스층은 피부 처짐과 주름의 원인이 되는
피부 안쪽 근막층을 말하는데요. 이 스마스층을 당겨주는 스마스 리프팅은 처진 피부를 잘라내고 근막층을 당겨서 얼굴의 주름을 개선해 주는데 적극적이고 확실한 리프팅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엘라스티쿰이라는 특수 밴드를 사용하는 수술 방법도 있고요. 엘라스티쿰은 부드럽고 탄성이 있어 피부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늘어나기 때문에 마치 천연인대 같은 그런 리프팅 효과를 나타냅니다. 처짐 정도와 수술에 따라서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내 주름의 상태가 어떤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술을 하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주름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효과가 큰 만큼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 혹은 회복 기간도 길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대략 1시간 30분 정도의 수술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방법은 수술 시간과 회복 기간이 짧고 또 흉터도 이렇게 가려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진 피부가 많은 경우에는 여분의 피부를 절제하기도 하는데요. 3, 4일 정도의 회복이 필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목주름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굴 주름이야 화장으로 일부라도 가릴 수 있지만 목주름은 정말 가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목주름을 더 많이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주름 개선법, 원장님 어떤 시술법들이 있죠? 네, 여성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목주름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심한 경우 원래의 나이보다 더 노안으로 보일 수 있어 목주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목주름은 초기에는 가로주름만 보이다가 나중에는 세로로 늘어난 목주름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근육층과 함께 피부도 이제 세로로 늘어지는 경우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심하지 않은 목주름에는 리프팅 레이저나 오메가 리프팅, 필러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데, 근데 하지만 살이 처져서 목에 지방이 많이 모인 경우는 아큐레이저로 지방 흡입술을 함께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름에 이제 노화가 심해서 이제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고 목 근육이 수직으로 처져 있다면 엘라스티쿰을 이용한 목 거상술과 같은 이런 수술적 방법으로 주름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목 거상술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주일 정도면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벼운 걷기 운동은 조금 더 빠른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수술 직후에 좌우로 이렇게 목을 심하게 돌리는 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주름의 부위와 종류에 따른 다양한 개선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치료 사례를 보면서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5세 남자분으로 수술 후 일주일째 경과입니다. 피와 이마 거상술을 통해서 이마의 깊은 주름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49세 여자분으로 수술 후 10일째 경과입니다.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통해서 처진 눈썹을 올리고 주름을 개선했습니다. 다음은 65세 여자분으로 안면 거상술 후 일주일째 사진입니다. 팔자주름과 입가주름 개선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사진은 62세 여자분으로 수술 후 10일째 경과 사진입니다. 팔자주름과 처진 심술보 주름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세 여자분으로 목거상술 10일째입니다. 처진 목피부와 주름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개선 사례들을 좀 들어봤는데요. 근데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수술 후 관리입니다.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후 부작용이나 유지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원장님, 이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수술 후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아스피린이나 오메가는 수술 1주 전에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제 수술 후에는 염증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음주 및 흡연은 최소 4주 정도 금해주는 것이 좋으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은 수술 후 1주부터 가능하고요. 심한 운동의 경우는 한 달 뒤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팁을 좀 주시는 김에 주름을 평소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조금 알려주시죠. 네, 주름이 생기는 원인인 자외선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건조해지면 주름이 생기기 쉬우니 보습에 신경을 써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을 위해 금연을 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미 생겨버린 주름은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리프팅 레이저나 실리프팅 그리고 안면 거상술 등의 의료적인 개선을 원하신다면 안전한 수술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는지 확인하여서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서 멀어져야 할 것이며 수술 경험이 풍부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 시간입니다. 이 주름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아주 많으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 흔히 건성 피부는 주름이 더 잘 생기고 지성 피부는 조금 덜 생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 사실인가요? 네, 흔히 유분기가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고 알고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임상해부학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피부 유분과 얼굴 주름은 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눈가 혹은 이가처럼 피지선이 없는 조직에는 잔주름이 잘 생기긴 하지만 피부 타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얼굴 표정 주름이나 생활 방식에 따라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고요. 또 노화에 따라 주름은 생기기 때문에 지성 피부라고 주름이 덜 생긴다는 것이나 건성 피부라고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제가 좀 지성 피부라서 그래도 주름은 좀 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위안을 삼곤 했는데 아니었군요. 네, 다음으로 최근에 LED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름 기능성 화장품, 마스크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것들 정말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LED 마스크나 화장품 중에는 주름 개선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화장품 구성성분들 중에 일부에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의학적인 주름 관리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화장품이 피부를 통해 유효 성분이 흡수되려면 분자량이 아주 좀 적어야 하는데 이를 구현했는지 의문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름에는 수분 관리가 효과적인 만큼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지요.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 LED 마스크 등을 사용하실 때에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은 안전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름에 관한 궁금증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사회활동이 늘어남으로써 젊은 층과 중장년층 모두 외모 경쟁력을 갖추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젊어 보이려는 노력이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모가 경쟁력이라 불리는 시대에 컴플렉스가 있다면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받고 또 본인의 연령과 상태에 맞는 맞춤형 주름 성형으로 자신감을 높이고 또 삶의 질을 높여서 젊고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니스병원의 정영원 원장님과 부위별 주름치료법과 관리법 함께 알아봤는데요. 한번 생긴 주름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볼에 이렇게 가득 바람을 넣거나 아, 에, 이, 오, 우 이런 입운동을 꾸준히 해주면 주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작은 습관들로 주름 예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JCN 건강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강사 김유미입니다. 오늘은 옆으로 누워서 F립을 만들어주는 클랩이라는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다리를 포개서 뒤꿈치를 살짝 같은 라인에 맞춰주시고요. 자기 옆골반을 봤을 때 뒤꿈치와 옆골반 그리고 어깨가 같은 라인, 수직 라인에 둘 수 있도록 두신 상태에서
옆으로 누워볼게요. 안쪽 팔꿈치를 굽혀서 내 머리를 지지해서 팔베개를 만들어요. 바깥쪽 손은 자기 가슴 앞에 지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골반을 한번 들었다가 내려서 좌우 골반뼈가 같은 라인에 있을 수 있도록 두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골반뼈를 같은 라인에 두게 될 경우에 어깨가 조금 넓어서 허리가 요만큼이나 떠요. 이렇게 허리를 세워주셔야지만 옆에서 누워도 척추가 일직선을 바르게 세워서 운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만들겠다고 해서 허리를 과하게 쓰는 동작의 가오를 범하지 않게 돼요. 자, 허리 중립을 유지한 상태에서 복부 힘으로 허리가 무너지지 않게 항상 주의하면서 동작을 하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천천히 골반 중립 유지해서 바깥쪽 손을 가볍게 가슴 앞에 지지하시고, 자, 코로 마시고 동작 진행할게요. 입으로 내쉬는 호흡에 바깥쪽 무릎을 조개가 입을 벌린다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오픈시켜 주세요. 후 하나, 다시 천천히 돌아올게요. 자, 입으로 내쉬면서 후 둘. 천천히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릎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열기 위해서 바깥쪽 골반이 뒤로 빠져서 누워버리거나 아니면 복부 힘이 부족해서 앞뒤로 흔들거리지 않도록 항상 골반이 처음 상태를 그대로 고정할 수 있도록 주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골반이 고정된 상태라면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열었을 때 조금만 열어주셔도 바깥쪽 엉덩이, 보통 우리 병원 가면 주사 한 번씩은 다 맞아보셨죠? 엉덩이 주사 맞는 부분이 얼얼한 느낌이 들어요. 다시 돌아오면서 마시고, 그래도 어려워요? 그러면 복부 힘이 부족하지만 아직 이 동작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바깥쪽 손을 엉덩이 뒤쪽에다가 지지해서 골반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조금 주세요. 자, 입으로 내쉬면서 천천히 하나, 다시 돌아오면서 마시고,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손으로 살짝 서포트 해주고, 입으로 내쉬면서 둘, 다시 원위치. 복부 힘이 고정이 되고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동작이 익숙해지셨다면 조금 더 어려운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발과 종아리를 살짝 들어서 인어공주 다리처럼 살짝 포개주세요. 자, 조개를 한 번 더 열어볼게요. 무릎을 한 번 더 열어서 후 하나, 다시 돌아오면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둘, 다시 원위치. 입으로 내쉬면서 셋. 이때도 항상 허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복부 힘은 계속 고정을 한 뒤에 안쪽에 있는 갈비뼈를 더 수축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주시면 척추가 세워진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발목이 혹시라도 안정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평소에 발목을 자주 삐지 않는 분들이라면 무릎을 연 상태에서 발끝까지 같이 열어서 무릎과 동일하게 발 모양을 만들어 주신다면 엉덩이에 더한 자극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게요. 저는 지금 바깥쪽에 있는 엉덩이로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한쪽만 보여드렸더니 한쪽 엉덩이만 지금 살짝 얼얼한 상태예요. 자, 이 동작은 평소에 F립을 얻고 싶거나 O다리나 X다리로 예쁜 다리를 얻고 싶은데 고민이신 분들에게 아주 좋은 동작입니다. 하루에 10번씩 쉬운 버전이든 어려운 버전이든 좋아요. 꾸준히 2세트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어느 순간 보면 예쁜 다리 라인을 얻어서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